안녕하세요. 민족 대명절 설 연휴의 한복판에서 기상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평소보다 훨씬 깊이 있고 상세하게 약 15분 분량으로 준비했습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 기압계의 정밀 분석부터 전국 17개 도시의 1분 1초를 다투는 상세 예보, 그리고 농가와 귀경길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까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는 현재 폭탄 저기압의 발달 상황을 먼저 짚어보고 이어서 17개 주요 도시별 상세 기온과 특이사항, 그리고 이번 강수가 가뭄 해갈에 미치는 영향과 다음 주 봄을 재촉하는 기압계의 변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 기압계를 뒤흔들고 있는 저기압 상황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현재 홋카이도 부근에 머물던 저기압이 오우츠크해로 빠르게 이동하며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단순한 저기압이 아닙니다. 중심기압이 24시간 이내에 20헥토파스칼 이상 급격히 떨어지는 이른바 폭탄 저기압의 경로를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대륙의 차가운 공기와 오호츠크해의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류가 충돌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번 저기압이 무서운 이유는 지상의 저기압 중심과 상층, 500m 상공의 전리, 저기압 중심이 수직으로 일직선에 놓이는 수직적 정렬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대한 회오리 기둥이 하늘과 땅을 하나로 묶어 거대한 팽이처럼 회전하며 주변의 습기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현재 우리나라 동해안에는 강한 동풍이 불어오고 있으며 이 공기가 태백산맥이라는 거대한 장벽과 충돌하면서 지형성 강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별 상세 예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7개 도시의 상황을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은평구와 노원구가 영하 4.7도를 기록하며 다시 영하권의 추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상 6도까지 오르겠지만 찬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이보다 훨씬 낮겠습니다. 특히 도심 빌딩 사이로 부는 빌딩풍이 강하겠으니 외출 시 목도리와 장갑으로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명절 기간 내내 기온 변화가 심하겠으니 부모님 댁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실내외 온도차에 따른 혈관 질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인천은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와 인접한 특성상 습도가 높아 서울보다 더 으스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서해도서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여객선 운항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은 최저 영하 4도, 최고 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경기 내륙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성묘를 계획하신 분들은 아침 일찍 서두르시기보다는 기온이 오르는 정오 무렵에 이동하시는 것이 건강관리에 유리합니다. 다음은 현재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권입니다. 춘천은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6도로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특히 강릉은 오늘 예보의 핵심 지역입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 3도의 기온을 보이겠는데 현재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5cm 이상의 눈이 쌓였고 앞으로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눈은 습기를 가득 머금은 무거운 습설입니다. 일반적인 눈보다 3배 이상 무겁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나 가축 사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농가에서는 붕괴 사고가 없도록 수시로 눈을 치워주셔야 합니다. 또한 강릉과 동해안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제설 작업으로 인해 정체가 심할 수 있으니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청권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대전은 최저 영하 3도, 최고 8도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세종은 최저 영하 4도, 최고 8도, 청주는 최저 영하 3도, 최고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충청 내륙 지역은 대기가 다소 정체되면서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니 호흡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남권 예보입니다. 전주는 최저 영하 2도, 최고 10도로 두 자릿수 기온에 진입하겠습니다. 광주는 최저 영하 1도, 최고 11도로 남부지방 특유의 포근함이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목포는 최저 1도, 최고 8도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호남 지역은 나들이 하기에 좋은 날씨지만 아침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냉해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권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대구는 최저 영하 1도, 최고 10도로 평년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부산은 최저 3도, 최고 10도, 울산은 최저 2도, 최고 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 지역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비 소식일 텐데요. 현재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에는 건조특보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동풍 강수가 강원도에는 눈을 뿌렸지만 남쪽인 울산과 부산까지는 충분한 양이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애를 태우시는 농가와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해갈은 아니지만 22일 일요일에 전국적으로 예정된 비 소식이 이번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이니 조금만 더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창원은 최저 2도, 최고 10도로 예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 지역입니다. 제주는 최저 7도, 최고 11도로 전국에서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남쪽 해상의 파도가 높게 일겠으니 해안가 갯바위 낚시나 산책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최저 1도, 최고 3도로 강풍과 함께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죄든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제 생활조언과 과학적인 기압계 분석을 더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농민 여러분을 위한 전문적인 조언입니다. 비닐하우스 농사를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일기 변화에 누구보다 민감하실 겁니다. 특히 이번처럼 기온이 영하와 영상을 오르내리는 시기에는 하우스 내부의 습도 관리가 병해충 발생의 관건이 됩니다. 또한 남부지방에서 양파나 마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비료 시비 시기를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일요일인 22일에 전국적인 비가 예고되어 있으니 비 오기 직전인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오전에 작업을 마치시면 비료의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습설 피해 예방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둘째, 귀경길 운전자분들께 드리는 당부입니다. 동해안의 눈 소식으로 인해 고속도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대관령을 넘는 도로나 영동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블랙아이스 현상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터널 입구와 출구, 교량 위는 지면 온도가 낮아 눈에 보이지 않는 살얼음이 끼기 쉽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길인 만큼 평소보다 20% 감속 운행하시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강관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날씨는 전형적인 겨울과 봄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했다가 다시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되는 주기가 매우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 주기가 짧아지는 것은 봄이 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오르내릴 때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명절 음식으로 과식하기 쉬운 때인 만큼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압계 분석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설날 당일에는 이동성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동해안의 눈구름이 대부분 걷히고 전국이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고기압은 하강 기류를 만들어 구름을 지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수요일에는 저기압이 동해로 빠져나가며 다시 서고동저의 기압 배치가 형성됩니다. 바람의 방향이 하루 간격으로 바뀌면서 기온이 업다운을 반복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대상 고기압입니다. 19일 목요일쯤 기상일기도를 보면 동서방향으로 고기압이 띠 모양으로 길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상 고기압은 주로 봄과 가을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기압 배치입니다. 이 고기압이 나타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대기하층에서 봄의 기운이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께서 댓글로 질문해주신 중국 동북부, 즉 만주 지역의 기상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22일 일요일에 이 지역에서 중심이 두 개인 거대한 저기압이 발달해 내려옵니다. 이 저기압은 등압선의 간격이 매우 좁아 강력한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랭전선이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이번 비는 가뭄이 심했던 남부지방과 동해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압의 발달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상층의 기압골과 지상의 저기압 위치가 어긋나 있다가 최전성기에 달하면 오늘처럼 수직으로 일직선이 됩니다. 이 상태를 기상학적으로 폐쇄 단계라고 부르는데 이 단계를 지나면 저기압은 서서히 에너지를 잃고 소멸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저기압의 가장 강력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캄차카반도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소식이나 오호츠크해, 기단의 움직임 등 지구촌 곳곳의 기상이변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저소 박사는 매 순간 데이터와 모형을 비교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 GFS 모델과 유럽 ECMWF 모델, 그리고 독일 아이콘 모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2일의 비 소식은 정확도가 8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날씨는 변덕스러운 심수를 부리겠습니다. 내일 설날은 맑아서 이동하시기 좋겠지만 강원 산간에 쌓인 눈이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연휴 마지막 날은 기온이 다시 떨어지며 쌀쌀해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요일 전국적인 비 소식입니다. 이 비가 내리고 나면 추위의 기세는 한풀 더 꺾이고 봄은 우리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올 것입니다. 항상 부족한 제 영상을 아껴주시고 가장 신뢰하는 예보라고 응원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명절 기간에도 쉬지 않고 기상 상황을 업데이트하여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등대가 되겠습니다. 붉은 말의 기운을 담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내일 아침 7시에도 더욱 정확하고 깊이 있는 예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매일 아침 귀중한 날씨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